올해 6월, 9월에 특별한 변화 없으면 1등급. 그럼 올해 문제 수준이면 여러분 충분히 풀만 합니다. 보세요. 수능은 이렇게 나와요. 6월, 9월, 수능 보면 좀 더 알고 있어야 돼요. 6월을 출제할 때는 자, 출제를 누가 할까요? 학교쌤이에요? 교수가 해요? 교수님과 학교 선생님이 같이 봐요. 됩니다. 출제만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검토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걸 내는 이제 평가원이라는 곳 있죠. 자, 평가원은 개인기관일까 국가기관일까? 그냥 사설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어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국가가 시험을 뭡니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의뢰하는 거는 6월, 9월을 의뢰하지 않아요. 요것만 의뢰합니다. 그럼 6월, 9월 시험은 나라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평가원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고 검토하는 선생님이 들어가요. 출제 시간은 딱 3주 출제합니다. 수능은 시험이라서 출제 교수가 출제한 뒤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무조건 격리 조치됩니다. 꼼짝 못하고 4주 동안. 요거는 그렇지 않고 출제한 뒤에 나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보안이 강하다 약하다? 약합니다. 왜? 이건 그냥 모의고사니까. 큰 의미를 안 둬요. 그 다음에 9월도 잘 보세요. 9월도 이제 출제를 교수와 선생님이 합니다. 또 검토도 하고 선생님이 하시고 이렇게. 자, 수능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출제도 똑같이 교수님이 하고 선생님이 내시고 검토도 선생님이 하십니다. 근데 검토가 1차, 2차 이게 2번 있어요. 수능은. 평가는 1번이고. 자, 일반적으로 될 때 보면 잘 보세요. 교수님이 거의 다 냅니다. 어떤 교수 낼까? 비전공, 전공. 전공 교수가 내요. 전공 교수 냅니다. 여러분 이 평가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교육청 시험 있죠. 자, 평가원은 물리 지문을 누가 낼까요? 물리 교수님이 냅니다. 생물 선생님이 내지 않고 물리 교수가 내요. 그럼 물어볼게. 교육청 모의고사에 물리 지문 누가 낼까요? 국어 선생님이 내요. 코미디죠. 국어 따위가 물리 알 것 같아요? 저 따위가 물리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물리하고 수학을 못해서 국문과 간 거예요. 뭐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릅니다. 그럼 국어쌤 물을게.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국어쌤이 지문을 손으로 쓸까요? 아니면 어디에 참고해서 어려울까요? 타당성 있게 말하면 돼요. 우리 공부한 내용과 똑같으니까. 자, 전공이 아니랬지. 그럼 자기가 직접 창조할까요? 있는 걸 뽑아올까요? 뽑아오겠지. 그게 지금 추론하는 거예요. 뽑아오죠. 수능은 직접 손으로 다 씁니다. 비문학. 그래서 수능의 평가원과 수능 지문의 비문학은 출전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왔다는 출전이 없다고요. 그래서 수능에 있는 비문학을 적중했다는 말 자체가 코미디라고요. 학원생들이 주로 말하는 적중은 이런 거예요. 야, 이마 다음 시험에 뭐 환율, 이렇게 기준금리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계산하는 거. 환율 나왔어. 봐라! 환율 적중했지? 이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풀 수가 없어요. 환율이 적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중을 하려면 지문이 똑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볼 때마다 전혀 다르게 읽기 때문에 왜? 똑같은 환율이라도 내용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그 적중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손으로 쓰는 거예요. 따라서 수능의 비문학 적중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EBS를 반영하는 건 어떨까요?
자, EBS를 반영했죠. 여러분 선배들 물어보세요. 시험을 딱 치다 보면 막 치잖아요, 비문항. 이걸 EBS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70% 반영을 해야 되니까 EBS 있는 용어들은 몇 개 깔려요, 이렇게. 용어들은 깔리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이게 EBS 있는 내용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손으로 뭐야? 다 쓰면서 흐트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BS 교재는 비문학은 아무 의미 없어.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할 바야 기출문제로 철저하게 돌리면서 연습하는 게 낫습니다. 그 시간 낭비. 그래서 교수가 내고 학교쌤은 뭐 낼까요? 국어 선생이니까 전공이 뭐밖에 없어? 국을간이야. 그래서 이분이 내는 게 화법, 작문, 문법하고 간혹 수필. 아주 가벼운 거. 요런 거 내요. 따라서 교육청 모의고사에 있는 화작문은 도움될까 안 될까? 됩니다. 왜? 요 내는 인간들이 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에 있는 화작문, 2학년 화작문 특히 도움돼요. 왜?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올해 3월달 서울시하고 4월달 경기도 교육청에 화작문을 낸 선생을 올해 바로 수능으로 출제위원으로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늦기 찝찝합니다. 왜요? 선생들이나 애들이 출제진이 누군지 뭐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뭐만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2학년 출제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뭐 누가 들어가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2학년 것도 풀면 좋다. 1학년 화작문은 도움이 안 된다. 2학년 화작문, 3학년 화작문입니다. 화작문은 쌤한테 맡겨주시면, 자, 일단 화작은요, 제가 정말로 하나도 안 틀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어도 돼요. 이건 패턴이 있어요. 문법은 다 맞든지 1개 정도까지 틀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맞게는 자신 없어요. 왜냐면 문법은 좀 셉니다. 문법은 1개 내지 다 맞게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화작은, 그래서 내가 왜 강조하냐면, 화작문에서 제가 만점 또는 마이너스 1개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도 세이빙할 수 있고 점수도 올라갈 수 있어요. 화작문이 왜 중요하냐면 막상 시험 딱 보면요, 화법이 하나도 안 읽힙니다. 긴장이 돼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요거 잡아놓으면 다음에 다른 문제도 잘 풀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됐죠? 그럼 이 검토하는 쌤은 뭘까? 문제 내잖아요. 이게 교수가 내면 내 문제를 화면에 탁 띄워요. 이렇게 띄우면 모든 쌤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명이 2를 제기하면 그 문제는 어쩔까요? 안 고칩니다. 어쩔까? 폐기 처분합니다. 예, 싹 갈아엎고 다시 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갈아엎는 게 계속 반복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은 점점 촉박해 가겠지. 그러면 문제를 잘 낼까? 대충 낼 수밖에 없까? 대충 내고 대충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문제 질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과의 교수의 관계가 아주 서로 이렇게 좀 좋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3주. 그럼 요것도 출제를 하죠.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하죠. 그럼 여기에 출제하신 분의 일부와 여기에 출제하신 분의 뭐야? 일부가 수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수나 이런 분도 들어가요. 우리 어항에 물 가는 것처럼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 뭐야? 어느 정도 남겨놓고 물을 가는 거와 똑같아요. 네. 완전히 갈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남아있으면 난이도나 여러분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난이도에 큰 흔들림이 없는데 완전히 갈아버리면 난이도가 박살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작년 이야기 잠깐 할게. 작년에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어디서 막 풍문으로 들었는데 수능 6월, 9월 내신 분이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그 제1진 그룹,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잘 낸다고 하는 그런 팀이 들어갔대요. 작년에. 이거 여러분 고1 때 3학년 선배. 근데 내가 그걸 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여기 있는 교수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교수로 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난이도가 굉장히 쉽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딱 둘 중에 하나로 답이 나와요. 왜?
난이도를 못 맞춰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추능은 4조 출제하거든. 근데 작년에는 6주를 출제하더라고. 이상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지진 대비용 문제를 한 개 더 만드는 거야. 왜? 여러분 중3 때 고3이었던 선배 때 지진이 났거든. 포항에서. 그래서 지진 대비용 문제를 만든 거야. 여러분 하나 만드는데도 4주 걸리면 2개 만들 때는 몇 주 있어야 돼? 8주가 있어야 돼. 또 하나 만들 때 한 팀이 만들면 또 하나는 다른 팀이 만들어야지. 한 팀이 2개 만들면 머리 뇌에 있는 지식이 고갈되잖아. 뭔지 알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이거 파고 한 개 더 내 하면 뭐야? 쥐어 짜야 되잖아요. 문제질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안 좋아집니다. 쥐어 짜면요. 그래서 내가 애들 보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예. 근데 안 해다니까 이제 애들이 완전 개박살 났죠. 자, 이때 이과 지문이 이제 나왔어요. 비문학 중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잘 드세요. 생전 처음 보는 걸 만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도. 근데 왜 어렵지 않냐? 안에 배경 지식을 다 깔아줘요. 근데 그때는 아까 말했죠. 6주에 2개 내다 보니까 뭐야? 시간도 없고 검토 여러 번 하려니까 시간도 안 되니 굉장히 아마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많이 안 들어간 거야. 배경 지식이 안 들어가면 선생님도 못 읽어요. 왜? 나는 문과잖아요. 처음 보는 이과 지문을 읽을 수가 없죠. 안에 정보를 줘야 읽어요. 선생님들도.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작년에 그 국가에서 평가원에서 전부 다 사과했죠.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겠다 했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 볼 때 선배들한테 제가 이야기 다 했어요. 올해는 1등급이 92, 93이 될 거다. 이번에 92잖아요. 왜 맞췄을까? 저는 성견짐이 있어서 아닙니다. 수능 출제하시는 분이 가장 선호하는 1등급의 원점수가 92와 3입니다. 92, 3이 될 때 가장 표점이 잘 나오고 여러분 저 뭡니까? 그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가장 적어요.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등급이 한 92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딱 맞췄죠.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에도 맞춥니다. 올해 6월, 9월에 특별한 변화 없으면 1등급 92, 3이야. 그럼 올해 문제 수준이면 여러분 충분히 풀만 합니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